주진우의 이슈 해설. 팩트 전달과 보수 진영 논리 전파를 위해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주진우 의원입니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재판이 매우 중요한데 절차적으로 적법 절차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것 같아서 계속해서 리뷰를 하면서 지적해 드리고자 합니다. 일단 최근 들어 탄핵 재판이 두 차례 열렸습니다. 1월 14일에 한번 열리고 어제죠. 1월 16일에 두 번째 탄핵 재판 기일이 열렸는데요. 이 첫 번째 기일은 금방 끝났고요. 두 번째 기일이 이제 실제적으로 중요합니다. 이제 어제 열렸던 탄핵 재판 기일에서 증거 신청을 하고 향후 쟁점을 좀 정리를 했거든요. 그래서 매우 중요한 재판인데 이게 지금 탄핵 재판하고 공수처의 구속 수사가 막 충돌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어제 1월 16일에 탄핵 재판은 대통령이 공수처에 체포되어 있어가지고 출석할래야 출석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또 공수처가 구속영장을 청구했죠. 굉장히 무리한 구속영장이고 이미 관련자들이 다 구속되어 있어서 증거인멸 염려도 없는데 굉장히 편파적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이거든요. 더더군다나 서부지방법원에 청구했습니다. 근데 이 구속영장이 서부지방법원에서 만약 발부하게 되면 앞으로 탄핵 재판하고 계속 충돌하게 돼요. 그러니까 탄핵 재판을 지금 보면 일주일에 두 번씩 열고 있는데 공수처가 구속된 상황에서 수사와 재판을 이어간다라고 하면 대통령 입장에서는 탄핵 재판을 일주일에 두 번씩 여는 것도 지금 거기에 대해서 제대로 항변하거나 방어하기 어려운데 신병이 구속돼 있는 상태에서 수사에도 응해야 되고 심지어 민주당에서는 국정조사에도 증인으로 지금 의결을 해놨거든요. 그럼 국정조사도 응하라는 취지인데 이게 아예 절차적인 보장이 될 수가 없어요. 애초에 불가능한 겁니다. 애초에 재판을 지금 어느 정도 해야지 이 중요한 핵심적인 재판을 특히 탄핵 재판을 일주일에 두 번 연다? 저는 이거는 좀 매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탄핵 재판과 공수처의 수사가 충돌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원칙은 형사사건을 먼저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신과 관련된 거고 어떻게 보면 형이 선고될 수 있어서 인권 침해적 요소도 큰 데다가 당사자의 어떤 방어권이 더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보통은 형사사건이 진행되면 탄핵 재판을 멈춥니다. 헌법재판소법에도 근거 규정이 있어요. 형사 소추된 사건이 있는 경우에는 재판을 멈출 수 있다 이렇게 명시적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문영배 헌법재판소 소장 대행이 본인 임기가 4월 18일에 끝나니까 그 전에 막 선고를 하고 싶어서 미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형사사건이 진행되고 있는데도 무리해서 탄핵 재판을 이어가려는 겁니다. 180일 이내만 선고하면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수사와 재판을 서두를 거면 그걸 먼저 형사재판을 하고 1심 선고 결과가 나오면 거기서 그 반대 신문권을 보장한 법원의 증거들이 나오는 것이거든요. 그 증거를 토대로 판단하면 180일 이내에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그렇게 되면 본인 임기가 끝나고 나서 선고를 해야 되는 문제가 생기니까 막 이거 먼저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대통령의 탄핵이니까 중요해서 먼저 한다고 칩시다. 그러면 공수처 수사는 이 일정을 배려해야 되는 겁니다. 구속해서 신병이 구속되어 있는 상태에서 어떻게 탄핵 재판과 수사와 형사 재판을 동시에 대응합니까? 이거는 누구도 불가능한 일을 요구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절차적인 대응이 불가능하게 되면 그 재판 결과에 대해서도 승복하기 어렵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헌법재판소에서는요, 헌법재판소법 제52조를 들어서 이번 주 화요일에 첫 번째 기일을 열었는데 대통령이 출석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목요일에 또 재판을 연 겁니다. 근데 그 규정을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당사자가 1회 불출석하면 그 다음에
이해 기일은 불출석 상태에서도 열 수 있다라고 합니다. 이 규정이 왜 있냐면 원칙은 재판은 무조건 재판받는 당사자가 그 자리를 지켜줘야 돼요. 근데 그 자리를 비우면은 방어권을 행사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자기 주장을 펼 수가 없는 거죠. 그걸 걸석 재판이라고 하는데 자리를 비운다는 뜻이죠. 걸석 재판은 안 여는 게 원칙이에요. 근데 첫 번째 기일에 고의로 안 나왔고 두 번째 기일에도 안 나왔다 그러면 불이익을 주기 위해서 두 번째 기일부터 재판을 열 수 있도록 한 것이거든요. 근데 이거는 공수처의 수사랑 겹치면서 매우 불합리한 경우가 생겼습니다. 이번 주 화요일에 공수처는 곧 체포영장을 집행할 것처럼 난리를 쳤어요. 그러니까 대통령은 공수처의 수사가 불법이라고 생각하고 불법 체포영장이라고 판단하고 있는 상황에서 헌법재판소에 그 체포영장에 대한 대응하느라고 헌법재판소 1회 기일에 출석할 수가 없었어요. 그때 출석했다라고 하면 공수처에서 무리한 불법 체포를 당연히 할 것이기 때문에 그런 점도 있고 실질적으로 불법 체포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법적 조치도 하고 법적 검토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불법 체포에 대응하는 사람한테 재판 기일을 일방적으로 자꾸 나오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이번 주 화요일에 못 나갔던 것이고요. 이번 주 목요일, 그러니까 어제 재판이 더 황당합니다. 그럼 첫 번째 재판도 못 나갔는데 어떤 합당한 사유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 목요일 재판에는 더 합당한 사유가 있어요. 그냥 공수처가 수요일에 대통령을 체포해버리는 바람에 체포된 상황에서 서울 구치소에 있는데 어떻게 목요일에 재판에 나갑니까? 그러면 그 수사받을 때 수사신문에는 응하지 않나요? 그리고 수사 절차가 이게 불법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진술거부권을 행사하고 있는데 이 헌법재판에는 또 따로 나오라는 뜻입니까? 애초에 나올 수 없으면은 당사자의 책임이 아니기 때문에 걸석 재판을 열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변호사만 있다라고 해서 탄핵 재판이 정당화되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도 이 규정을 들어서 막 진행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재판을 막 이런 식으로 막 잡고 일주일에 2번씩 잡는 것에 대해서 이제 대통령의 변호인단은 거의 절규에 가까운 호소를 하는 겁니다. 이 간접죄 재판도 이렇게는 안 하겠다. 어떻게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라는 이 중요한 재판을 하면서 일주일에 2번씩 해서 뭘 대응을 할 수 없게 만드냐. 이런 항변을 한 것이죠. 저는 충분히 일리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제 재판을 봤더니요.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은 나름대로 잘 주장을 했습니다. 제가 봤을 때 이 사건에서 제일 중요한 쟁점은 형식적 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것들이거든요. 특히 내란죄를 빼버린 부분이 커요. 지금 이 어제 재판에서 정청래 위원장이 탄핵소추 대리인단을 대표해서 왜 탄핵을 하는지를 설명을 했는데 내란죄 부분을 쏙 뺐어요. 그러니까 탄핵 재판에 참여했던 탄핵소추에 참여했던 국회의원들 의사랑 안 맞게 된 겁니다. 내란죄인 줄 알고 탄핵소추에 가결표를 던진 의원들이 분명히 있을 텐데 내란죄를 빼버린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 탄핵소추 결의의 효력이 문제가 됩니다. 지금은 재판을 막 진행하겠지만 지금 8명의 재판관 중에 이게 탄핵소추문을 이렇게 일방적으로 뺀 게 문제 있다라고 생각하는 재판관이 3명만 나오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저는 이 부분이 특히 문제가 될 것 같은 것이 아예 탄핵소추문을 빼는 과정에서 어떠한 국회로부터 재의결을 받든지 국회 동의를 받은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전혀 엉뚱한 국회에 표결이 없는 탄핵소추문이 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절차적인 위법성이 굉장히 크다는 판단이 들고요. 두 번째는 이것을 1차 탄핵소추를 할 때 표결이 성립되지 않았다는 식으로 해서 바로 2차 표결로 이어졌거든요. 근데 이게 한 회기 내에서는 한 번만 안건을 올릴 수 있습니다. 이걸 일사부재의 원칙이라고 하는데 이 첫 번째 탄핵소추를 투표가 불성립됐다라고 했지만 사실상 부결이 된 것이거든요. 한 번 안건을 올린 것이에요. 그래서 두 번째 올리려면 다음 회기에 올려야 되는데 마음이 급해가지고 같은 회기에 올린 겁니다. 그래서 일사부재의 원칙을 위배할 수 있다라는 형식적인 요건을 했고 변호인단이 이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밖에 없었던 사정, 특히 민주당의
어떤 입법 폭거, 그리고 탄핵소추 남발, 그리고 또 그 예산안 삭감,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설명을 했죠. 반면에 그 정청래 위원장 측은 이게 지금 그 내란죄를 빼다 보니까 좀 간단히 설명했어요. 그러니까 시간이 당연히 짧죠. 핵심적인 내용이 다 빠져버리니까 비상계엄이 위법하다. 그리고 포고령 1호 자체가 위헌 위법하다 하는 식으로 사건을 굉장히 심플하게 만들었습니다. 사건을 간단하게 만들면 당연히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겠지만 탄핵 사유로 인정되기에는 좀 어려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빨리 한다라고 해서 탄핵 재판에 결국 정청래 위원장 측에 저는 유리하다고 생각 안 합니다. 하지만 이 증인을 채택하는 과정에서 이 증인에 대해서 이제 증인신문 기일을 잡았는데 저는 헌법재판소가 증인신문 기일을 너무 급하게 잡았고 중요 증인들을 너무 짧게 증인신문하는 것은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지금 국회 측에서 조지호 경찰청장, 곽종근 특전사령관, 이진호 수방사령관, 여인영 방첩사령관 이렇게 군 수뇌부랑 경찰 수뇌부 중 구속돼 있는 사람 4명을 불렀고요.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이라고 해서 이 사람은 민주당에 쫓아가서 제보를 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민주당이랑 좀 얘기가 돼서 편파적이거나 왜곡돼서 증언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사람이거든요. 이 5명의 증인을 신청을 했는데 이 5명의 스토리들이 거의 이 사건의 실체와 엄청 맞닿아 있어요. 근데 이 증인신문을 23일에 2시 반에 특전사령관 증인신문하고 불과 1시간 반 뒤인 오후 4시에 조지호 경찰청장을 증인신문합니다. 1시간 반 만에 어떻게 증인신문을 합니까? 조국 전 장관이나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도 한 증인을 하는데 하루 종일 한 경우가 되게 많아요. 변호인의 질문권이나 질문 시간을 한정하고 어떻게 공정한 재판이 되겠습니까? 1시간 반은 너무 택도 없고요. 구속돼 있는 동안 다 이 사람들은 다 20일씩 구속돼서 수사를 받으면서 아마 10번 이상 다 소환에 응하면서 엄청나게 조사를 많이 받았을 거예요. 근데 그 방대한 내용을 1시간 반 만에 상대방도 물어보고 이 변호인단도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변호인단한테 주어진 시간은 넉넉 잡아도 45분. 45분이면요, 질문하고 답변하면요, 몇 가지 질문 못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되게 굉장히 핵심적인 내용인데 너무 신문사항을 적게 잡다 보니까 적법절차 논란이 나오는 거거든요. 2월 4일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일을 잡았는데 4일에 이 역시 구속돼 있는 수방사령관과 방첩사령관 재판 그 증인신문이 2시 반, 4시 이런 식으로 잡혔고요. 그 1시간 반 뒤인 5시 반에 홍장원 전 국가정보 1차장, 그러니까 모든 핵심 증인들이 1시간 반 만에 계속 증인신문을 하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저는 이것은 그냥 재판의 형식만 띄었지 제대로 된 재판이 될 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거 내란죄를 뺀 의도가 이거예요. 내란죄를 넣었다 그러면 당사자의 내란죄를 판단하기 위해서 이 수십 번 조사받은 증인들에 대해서 1시간 반 신문상 준다 그러면 당장 재판부 기피 자체로 기피될 만한 사안이에요. 기피가 허용될 만한, 기피가 승인될 만한 정도의 엄청난 편파적인 진행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란죄를 쏙 뺀 의도가 빤히 보이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다음 기일을 잡은 것도 너무 급합니다. 기일을 2월 달에만 6일, 11일, 13일 3번 한꺼번에 추가로 일괄 지정했거든요. 이것도 이 일주일에 2번씩 여는 것도 굉장히 이례적이고 편파적인 데다가 이걸 한 번에 일괄 지정했어요. 이게 일괄 지정이 왜 문제냐? 어떤 재판을 하게 되면 그 재판에서 의미 있는 내용이 나오면 그 내용을 분석하고 어떻게 해서 그 다음 재판 기일을 먼저 재판을 해보고 나서 그 다음 기일을 잡거든요. 그 과정에서 헌법재판관이나 헌법재판관의 일정보다도 그 재판을 받는 당사자와 변호인의 일정을 고려해서 기일을 좀 배려해서 잡습니다. 이재명 대표 다 그렇게 재판을 해왔어요. 오히려 고의 지연 전수를 해가지고 3개월 만에 끝내야
6개월 만에 끝내야 될 공직선거법 1심 재판을 2년 2개월이나 끌었잖아요. 근데 이거는 세계 기일을 일주일에 2번씩 그냥 답정너식으로 정해버린 겁니다. 이렇게 되면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이 신병이 구속돼 있거나 구속돼 있지 않더라도 한참 수사받고 있을 때면 이거 어떻게 합니까? 헌법재판관의 가족이나 헌법재판관 본인이 재판을 받을 때도 이렇게 재판받는다면 승복할 수 있습니까? 저는 승복 도저히 못할 것 같아요. 제가 형사사건으로 제 인생이 걸린 어떤 형사사건으로 수사를 받고 재판을 받을 때도 당사자의 진술이나 증거를 다 분석해서 대응해야 되는데 거기에 더 나아가서 또 다른 재판이 있어서 다 일주일에 2번, 3번씩 한다? 잠은 안 잡니까? 기록 볼 시간이 있나요? 이거는 그 재판을 리뷰할 수 있는 시간조차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두 재판 중에 헌법재판소가 형사사건이 본격적으로 진행되는데 헌법재판을 멈추지 않는다 그러면 나중에 정말로 불법 재판이라는 지적이 나올 겁니다. 적법 절차를 지키지 못하는 거예요. 반대로 만약에 탄핵재판을 이렇게 진행할 거라면 이 자체도 바쁘기 때문에 당연히 불구속 수사와 재판해야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나라 법치주의의 최후의 보루라고 불리죠. 법원의 사법부가 최소한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심사할 때도 이런 점을 저는 아울러 고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해설은 이것으로 마치고요. 헌법재판소에서 탄핵기일이 열릴 때마다 제가 어떤 문제점이 없는지 끝까지 추적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필요하면 꼭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진우의 이슈 해설